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는 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2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19명, 해외 유입은 4명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명대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3명, 서울에서 4명이 나왔고 대구와 경남에서도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경기도 부천 돌잔치 참석자로 이어지며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 관련 확진자도 추가되면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2명 추가돼 총 2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등교 개학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가동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 소방청과의 긴밀한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의심 환자를 긴급 이송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선 수도권의 추가 확진자 관련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중증 환자 긴급 치료 병상 확충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에 내렸던 유흥주점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동전놀이 연습장이 추가됐고 집합금지 기간은 오늘 정오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경기도 내 유흥주점과 동전놀이 연습장 등 모두 8,364곳으로 해당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나올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소 규모로 진행된 이번 추도식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경재 기자, 오늘 추도식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로 11주기를 맞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오늘 오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추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던 지난해 10주기 추도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추도식이 진행된 오전엔 시민들의 대통령 묘역 입장이 통제됐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추도식엔 유족과 재단 임원, 정당 대표 등 최소 인원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도식엔 유족들의 헌화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별 영상, 시민들이 함께한 상록수 합창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각각 추도사와 감사 인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단 측은 시민 참석을 제한한 대신 추도식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댓글로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담은 추모 전시회와 추모 방송은 온라인에서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김해 봉화마을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경비원 최 씨가 움직였다는 이유로 다퉜습니다.
그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심 씨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있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유족은 심 씨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 동생 살리네! 아파트 입주민 130여 명은 심 씨를 엄중 처벌해달라며 지난 주말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어제 고 최희석 경비 노동자 추모 모임도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1,500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희석 씨 유족들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전 시장은 시민들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경찰청을 빠져나옵니다. 사퇴 29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오 전 시장은 시민과 피의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한 오 전 시장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퇴 시기 조절했다는 의혹하고 사건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건 잘못했고 14시간 동안 오 전 시장을 조사한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진술을 토대로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정한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모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성추행 사건 수습과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전 시장 조사에는 성추행 피의자와 사퇴 공정을 작성한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신병 처리 소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정규 브리핑이 있겠는데요.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0명대가 나왔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서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국내 코로나 현황에서 좀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3일 전부터 신규 확진자 숫자만 보면요. 네. 12명에서 그 다음 날 20명, 그리고 오늘 23명. 이렇게 조금씩 지금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이제는 뭐 2차, 3차, 4차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계속 꾸준히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특히 지역별 분포를 보면은 경기도 지역에서 13명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요. 예.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아무래도 이태원 클럽에서 연쇄적으로 좀 전파되고 있는 이 영향이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경기도 지역에 또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람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오늘 이제 노래방 그리고 이제 이런 곳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갖다가 오늘 또 추가로 2주 추가로 연장을 내렸죠. 해서 또 예. 내렸다는 소식도 앞에 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리고 현재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국내에서 지금 현재 치료 격리 중인 사람, 그러니까 현재 실제로 있는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숫자는 지금 1,000명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705명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의 숫자는 지금 1,194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역량 안에서 지금 통제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대구에서도 이제 한 명 환자가 나왔는데 네네. 또 이태원 클럽발 연관이 있는 또 건너 이렇게 바이러스가 가서 대구에서 또 첫 환자가 나온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입니다. 네. 현재 국내 코로나19의 치명률은 2.4%에 근접하고 있고요. 80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 26%, 예. 이제 뭐 25%가 넘어서 이제 80대 어르신
같은 경우는 4명 중 1명은 숨질 수 있다. 아주 걸릴 위험한 수 있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고요. 70대도 이미 11%에 근접하고 있고 60대도 3%에 근접하고 있어서 일단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네. 특히 이러기 위해선 지금 어저께 이 정은경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조용한 전파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고 또 이런 밀집되고 밀폐된 시설들 이용을 다중이용 시설을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태원 클럽바 집단 감염은 이제 어제 12시 기준으로 215명입니다. 좀 있을 이 방대본 브리핑에서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아마 더 추가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지금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방역당국 브리핑 현장 연결됐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5월 2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3명 발생하였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165명, 이 중에 해외 유입이 1,204명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8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32명으로 현재 705명이 격리되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사망자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심한 애도의 말씀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은 4명입니다. 4명의 추정 유입 국가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2명, 쿠웨이트가 1명, 방글라데시가 1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내 지역사회 확진 환자는 19명입니다. 클럽과 관련된 인원이 10명, 기타 9명입니다. 그런데 클럽과 관련해서 오늘 12시까지 추가로 2명이 확인되어 클럽 관련된 총 누적 확진 환자 수는 21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충청북도가 9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 중에 8명은 국방부의 격리시설과 관련된 발생 사례입니다. 감염 경로별로 볼 때는 클럽 방문이 95명이고 그 밖에 접촉자가 124명으로 이제는 접촉자로 인한 규모가 더 많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해서 확진된 간호사가 다녀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주점에 직원 2명 그리고 그 직원 중 1명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서초구 소재한 주점 및 노래방에 지난 5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방문했던 분들은 현재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장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진된 사람은 총 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양천구에 소재한 은혜감리교회의 전도사분과 관련해서 접촉자 3명이 경기도에서 추가로 확진 환자로 확인되어서 현재까지 총 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사례에 대해서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먼저 학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분들은 등교 전에 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귀가 조치를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주말을 맞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그리고 모임 자제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밀폐되거나 밀집된 장소를 방문할 경우 2m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으시고 또 손 씻기는 철저히 하되 되도록 눈, 코, 입을 절대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특별히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그리고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임신부와 같이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방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가능한 종교시설 등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 행사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현장 종교 행사를 할 때에도 반려를 확인하고 참여자 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체 식사 제공을 한다든지 노래 부르기나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 그리고 밀접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나타나시면 관할보건소 및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설령 가족이나 또 지인들과의 모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 참석자 중에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을 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의 기세가 아직도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 상황도 해외 유입 사례 그리고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매일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 5월 초에 클럽이라는 고위험 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아직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집단 감염의 경우 확산세를 막는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현재 광범위한 진단검사 그리고 철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역당국으로서는 우리의 방역망 내에서 감염을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감염원을 역학조사로 제거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의 무서운 전파 속도를 모두 다 따라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으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 같이 실천을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들 중에 확진자, 접촉자의 대부분을 찾는 노력도 병행이 되어야만 국내에서 코로나19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도 억제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있었습니다.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익숙하지 않았던 학교 내에서의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고 수고한 우리 학생분들, 선생님, 학교 관계자 여러분, 특별히 학부모님들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유행기에 새로운 학교에서의 일상이 힘겹게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교 수업은 학교나 학교 관계자, 학생분들의 노력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위험도 그리고 감염 규모를 줄여나가야만 이러한 등교 수업도 계속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첫 번째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 모든 초중고 학생분들은 다중이용시설, 특별히 노래방, PC방 등의 방문을 금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그동안 느슨해진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조여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의심되면 반드시 검사받는 것, 그것이 바로 코로나 통제의 시작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봤는데 박광식 기자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네. 오늘 12시 기준으로 지금 클럽 관련 총 누적 환자는 2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경기, 인천 순인데 충북에서 지금 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 9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9명 중 8명은 이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태원 집단 관련해서 감염 경로별로 보면 클럽을 다녀왔던 사람이 95명,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동료 등 접촉자가 124명으로 이제는 클럽을 다녀왔던 사람보다 그로 인한 접촉자 전파가 훨씬 더 지금 많은 2차, 상황. 3차가 더 많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된 사례를 갖다가 좀 중요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여기 확진 간호사가 다녀간 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점들에서 직원 2명 그리고 직원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에 있는 악바리 그리고 홀릭스 그리고 SBS 노래방 이곳 주점이나 노래방에 5월 9일이랑 5월 10일 사이에 방문했던 사람은 증상 유무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벌써 이 장소에서만 관련된 확진자가 지금까지 9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셨다가 여기 네. 5월 9일하고 10일 사이에 여기 주점을 다녀왔던 분들은 꼭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의 문자도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지 말고 꼼꼼히 본 다음에 자기가 해당자가 아닌지 네, 꼭 맞습니다.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천구 소재 이제 또 서울에 은혜 감리교회 전도사분이 한 분이 확진된 바가 있었는데 네네. 이분을 통한 또 계속 추가 확진자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게요. 지금 3명이 경기도에서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벌써 7명이 누적으로 확진된 상황이고 지금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태원 클럽발 감염과 감염 경로를 갖다가 알 수 없는 이런 확진자들의 증가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 이제 딱 일주일 딱 돼서 첫 주말을 맞이하는데 이 고3 등교 학생분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뭐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데 좀 가급적 밀집되고 밀폐된 다중이용 시설은 자제하고 네. 등교할 때는 항상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저 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등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 쪽을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태원 클럽발 그 바이러스의 변이형이 말이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인 게 계속 전파되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갈 때마다 바이러스가 조금씩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처하기가. 계속 조금씩 변이를 일으키는데 만약 정말 큰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뭐 치료제나 백신까지 영향을 주지만 그 정도 영향은 아니고 네. 다만 조금씩 약간 형태가 바뀌는 정도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여러 변이형이 모든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계통을 분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요. 네. 그 결과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확인된 건데요. 이전까지 유행했던 우리 국내 코로나19 환자분들을 보면 중국 우한이나 국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바이러스와는 지금 이태원 클럽발이 좀 다른 유행인 것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다만 이 바이러스 유전 정보만으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게 역학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어느 나라 또 누가 이걸 전파시켰는지 그걸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역학 자료를 조사를 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미국, 유럽에서 유행하는 이 코로나19 유전자 이 변이 형태가 좀 전염력이 더 세고 돌연변이 가능성을 두고 좀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이 방역 당국은요 분명한 건 이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전염력 차이는
현재로선 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라고 밝혔고요.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현재까지 변이에 따른 질병의 어떤 중증도라든가 그 감염력엔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관심이 있는 게 치료제가 지금 여러 가지 후보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렘데시비르라는 건데 그게 지금 보니까 치료 예비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권위 학술지 의학 쪽에서는 권위 있는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그 예비 연구 결과가 이제 5월 22일자로 실린 건데요. 네.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체가 돼서 연구를 한 겁니다. 10개국, 10개 나라 코로나19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환자 대조군 임상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환자와 환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한 연구였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또 렘데시비르 투여군에서 또 부작용도 좀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만 치명률은 좀 낮추긴 했는데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 렘데시비르 단독 치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네. 다만 렘데시비르의 항바이러스 효과와 다른 치료약제가 좀 결합해서 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박광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50개 주 모두 부분 정상화 조치를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교회 문도 당장 열게 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전 기준 마련 등 현안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 사안을 놓고 신중한 입장의 일부 주지사들과의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교회 등 종교시설을 필수시설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일정이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 말입니다. Some governors have deemed liquor stores and abortion clinics as essential, but have left out churches and other houses of worship. It's not right. So I'm correcting this injustice and calling houses of worship essential. 그러면서 주지사들은 당장 교회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I call upon governors to allow our churches and places of worship to open right now. If there's any question, they're going to have to call me, but they're not going to be successful in that call. 학교든 교회든 언제 어떻게 문을 열 것인지는 주지사들의 권한. 그러나 미국 내 곳곳에서 문을 더 열라는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을 열더라도 사람 간 거리는 얼마나 둬야 하는지, 발열 체크나 만일에 대비한 연락처 취합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언급하면서 신중하기를 당부했을 뿐입니다. Please, as you go out this weekend, understand you can go out, you can be outside, you can play golf, you can play tennis with marked balls, you can go to the beaches if you stay 6 feet apart. 백악관 대변인은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까지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I am thankful that we have a president that celebrates the First Amendment. The same amendment that gives you all the ability to ask me questions is there to have the freedom of worship. 하지만 안전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지사들이 적지 않아서 대통령의 이 발언이 주지사들과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지금은 느슨한 마음을 다시 조일 때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5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